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전 마산 목선 전철이 올 연말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부산 구간의 경우 부전역에서 사상, 서부산 유통단지, 경마공원 등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에코델타 시티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역 신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부가 에코델타 시티역 신설을 승인했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신설되는 에코델타 시티역은 서부산 유통단지 인근 강서 금호역과 부경 경마공원역 사이 강동동 남해지선과 접한 에코델타 시티 최상단부에 놓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역 신설 계획이 세워졌지만 에코델타 시티 조성이 늦어지면서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강서구 인구가 증가하고 지난해부터 에코델타 시티 입주가 진행되면서 역 신설이 다시 추진됐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최고 1.54로 나타났고 타당성 검증 용역 등을 거친 끝에 국토부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에코델타 시티역은 다음 달부터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2026년 11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이 12년 만에 새 단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탐험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새 단장한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내부 시설과 전시물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공사 기간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류 해양을 개척했던 분들의 그 바다 여행을 직접 관찰하고 또 바다를 관찰하고 또 미래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교육과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의 상설 전시 주제는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바다 여행입니다. 바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탐험하는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1부는 어린이들이 탐험가가 되어 미지의 바닷속 괴물 이야기를 듣고 항해 도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부는 바다의 소리와 색 등 감각을 체험하고 해양 문화유산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해저도시를 통해 미래 바다를 상상하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가는 거 너무 좋아해. 다른 아빠랑 소리를 5살 이하 유아를 위한 공간도 새 단장했습니다. 섬마을 놀이터라 불리는 이 공간은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감각 체험물로 꾸며져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섬마을 놀이터를 제외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박물관은 오는 15일까지 재개관 기념 특별 해설과 공연 등 문화 행사를 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997년 문을 연 남구도서관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친환경 건물로 재탄생합니다. 남구는 공공도서관 공백에 대응해 구청 옆에 팝업 도서관을 설치하고 4월부터는 추가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팝업 도서관입니다. 남구도서관이 건물 공사로 올 한 해 동안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마련된 겁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1,000여 권의 신간도서 대출과 열람을 제공합니다. 4월부터는 팝업 도서관 옆 광장과 구민정원에 독서 공간을 갖춘 야외 도서관이 마련됩니다. 남구도서관에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독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됩니다. 팝업 도서관과 야외 도서관 조성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억 800만 원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한편 문을 연 지 27년이 넘은 남구도서관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남구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8억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6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시설과 쿨루프,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이 설치되고 지하 1층 식당 공간은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남구 도서관은 올 연말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화명생태공원 일부가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됐습니다. 자연보호구역을 사람을 위한 레저, 문화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파크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화명생태공원 약 73만 제곱미터를 친수지구로 변경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하단 연꽃단지 주변 39만 3천 제곱미터와 공원 상부 33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전지구에서는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지구에서는 시설물 설치와 운영 등의 개발이 허용됩니다. 일반 보존지구로 이제 되어 있을 때는 데크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고요. 친수지구로 바뀌니까 이제 뭐 레저 시설이라든지 뭐 공연장, 무대 뭐 이런 시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조금.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만 제곱미터 부지에 가족 놀이터를 비롯해 수상극장과 공연장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문체부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비 절반이 확보됐고 이번 지구 지정 변경으로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북구는 생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환경청 등과의 협의도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수지구도 진행되어 있지만 그쪽에만 개발하고 그 외에는 우리 막 갈대라든지 자연 그대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지니까 더 조화롭게. 화명생태공원 에코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46억 원을 투입해 내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해군부사관으로 인관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군 부사관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기존 조선기자재 특성화 고등학교인 해운대공업고등학교를 전환해 개교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청과 해군본부, 해운대공고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직업개교 대변혁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1년 만의 성과입니다. 올해 첫 해를 맞은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는 해군 기계과 3학급과 해군 전기전작과 3학급을 갖추고 학급당 16명, 총 96명이 입학했습니다. 입학생 중 84명은 부산 출신이며 12명은 대전,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신식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과 협력해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입니다. 학교 측은 인증기간을 통과하는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100% 해군 부사관으로 인관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학령 인구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교육. 우수인재 양성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사회와 경제계가 나서 추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목표치인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 개정과 함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기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21일 만입니다. 30일 안에 5만 명 동의 조건이 충족되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은 뒤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 사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둔다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절로 돌아간다면 6.25 때부터 모든 국민이 부산에 다 내려와서 다 한 번씩 거쳐간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산업은행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좀 파이팅 해가지고 부산 잘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그런 좀 좋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없는데 이제 산업은에 내려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도 좀 더 청년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남구에 온다고 더구나 남구에 오니까 더 좋지요. 그게 부산 시민으로서는 그게 와야 좋지만은 저들이 뭐 압니까만은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좀 제대로 좀 시일이 가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산 상공회의소는 제2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연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어렵게 다시 살린 불씨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정부가 개발지 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약 17년 만인데요. 강서구는 이번 해제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대규모 주거 단지와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서구 남북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최대 수혜지는 강서구입니다. 전국 15곳이 해제된 가운데 부산이 3곳, 그중 강서구에 2곳이 해당됩니다. 면적도 가장 넓은 약 13제곱킬로미터, 400만 평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부지는 녹산공단 북측, 송정마을과 방근마을 일대로 전체 사업 면적 84만 평 중 70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습니다.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를 활용한 트라이포트 물류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김해공항 왼편 320만 평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 친환경 주거단지를 비롯해 국제업무, 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만 세우던 사업들이 본격 착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 해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용역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는 이 기간들이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1년, 2년은 당연히 이제는 확 줄게 되었고 안 된다는 불확실성까지도 없어졌으니 강서구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서고 제2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약 5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남북 균형 발전, 부산의 동서 균형 발전까지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서쪽에 큰 균형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강서도 남북으로 볼 때 남쪽에는 여태까지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북쪽이 상대적으로 매우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근데 제2 에코가 되면서 남북으로 다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사업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동부가 물류 플랫폼은 2027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제2 에코델타시티는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설치한 후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됐던 미납 통행료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행 이후 4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호평일색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하고 5일 뒤엔 효과가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스마트 톨링 통행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차량은 2만 5천여 대. 이 중 241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92%인 223명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통행이 빨라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도 8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통행 시 문자 알림 서비스나 면제 차량 안내 등을 제한 사항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어디에도 스마트 톨링 설치 전 제기된 미납 통행료 증가 문제나 개인정보 보안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미납 통행료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하이패스나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운전자 확인까진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다 요금 안내 후 미납 독촉고지까진 2달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납 통행료 통계 자료는 시행 석 달 뒤에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일부터 광안대교 백수코 요금소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토, 일요일은 제외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진행되며 한 개 차로만 개방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명지항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 34억 원을 확보해 오래된 어촌 시설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사고 위험과 재난 피해가 항상 우려되던 곳에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0년이 넘는 김양식으로 명지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강서구 명지항. 명지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바로 옆 명지항은 소외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조업을 하기에 항구 시설들은 오래되고 부족한 데다 주민들은 항상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죠. 복잡하죠, 여기가. 항은 좁고 배는 많고. 비만 오면 걱정됩니다. 여름만 되면 걱정돼요. 비가 오면은 여기 배가 여기 올라옵니다. 배가. 물이 넘쳐가지고요. 예. 강서구는 명지항 기반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요 거점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명지항에 많은 노력을 들여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 예방 차원에서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을 정비를 통해 갖고 밝고 좀 산뜻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보다 많은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무량장을 추가 조성하고 기존 저반 시설을 정비해 어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어구 창고를 마련해 각종 사고 위험을 줄이고 오래된 지붕 보수와 진목항 데크길 정비도 이번 사업에 포함됩니다. 명지항 환경 개선 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한편 강서구에서는 지난 2020년 가덕도 대항항, 2021년 명지동 신전항이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돼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역 시민 환경 단체들은 부산이 더 많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은 14년 전 일본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가 파손되는 사고로 당시 16만 명의 피난민 중 2만 5천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피해 규모의 특정성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사회적 허용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후쿠시마 사고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윤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밀한 새로운 윤리, 핵기술의 윤리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고리 2345기 수명 연장 중단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폐기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부산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핵발전소와 핵 폐기물을 떠안게 돼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부산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시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부산은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를 시민의 힘으로 영구 정지시킨 저력이 있는 도시이다. 이 힘을 발판 삼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후 14년 동안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나 반출된 0.7g의 잔해는 탈핵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국제 환경 범죄인데 이것은 그 자체 근본이 이 원전 자체의 사고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 원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 880톤 정도 되는 핵 폐기물이 있는데 핵심적인 핵연료가 찌꺼기가 있는데 그중에 로봇으로 해서 기껏 꺼낸 것이 0.7g입니다. 10몇 년 만에. 그리고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수는 2050년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30년, 길게는 100년이 돼도 끝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2023년 8월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11차 방류도 앞둔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밤 기온은 다소 쌀쌀할 수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낮고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반에는 구름이 많아질 수 있으나 큰 비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 지역은 바람은 약간 불겠지만 큰 강풍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